안녕하십니까. 스탠드업 융합대학 연합학술제 STUP The Truth Seekers 컨텐츠를 제작한 10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조가 제작한 컨텐츠에 대해 영상을 하나 짧게 시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제작한 게임의 첫 스테이지를 플레이한 녹화본으로 발표 시간의 한계상 총 3개의 스테이지 중 가장 러닝타임이 짧은 부분을 성년된 조교인 제작자가 최대한 빠르게 플레이한 녹화본을 알려드리며 영상을 쉽게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게임의 시작 장소가 주인공의 집입니다. STP 게임은 크게 3가지 장소를 메인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가 각 에피소드를 시작할 집, 두 번째는 여러 회사와 건물이 존재하는 STP 도시, 마지막으로 각 에피소드의 미니게임이 진행되는 스테이지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게임의 전체 플레이 타임은 약 30분으로 중간 기획의 내용 개발이 전부 성공한 뒤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퀄리티를 높인 스테이지 미니게임을 추가해 풍부한 게임 콘텐츠가 진행되도록 개발했습니다. 영상 속 플레이어는 개발 중 수백 번의 플레이를 해왔던 숙련된 개발자이기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의 플레이어가 진행한다면 약 10분의 플레이 타임이 예상됐습니다. 영상 속 플레이에는 표현되지 못했지만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중간에 죽게 된다면 부활하는 체크포인트라던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블록들, 자연스러운 순간이동, 바꾸는 UI를 개발하여 사용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빠르죠? 보통은 여기서 한 5분 헤매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스테이지 영상을 보셨고요. 굉장히 빨랐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메타버스 게임 만드는 조 정도 떠올리셨다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0조에 대한 소개를 첫 번째로 진행하겠는데요. 저희 10조는 강근호, 박서연, 옥선우, 이유준, 정은채를 구성원으로 하며 팀 구성 설문조사 과정에서 게임을 비롯한 웹과 앱 개발에 관심사를 두었던 학생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콘텐츠의 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컨셉트 키워드인 truth라는 키워드를 해석하며 단어가 가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팀원들이 단어에 대해 떠올린 첫인상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truth와 반대되는 fake, 그리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짜뉴스를 떠올렸고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의 에리어 키워드는 메타버스였는데요. 메타버스는 위의 컨셉트 키워드의 해석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의미에서 선택했습니다. 메타버스의 4가지 종류 중 저희는 truth 키워드와 가짜뉴스를 둘러싼 현실과 이를 판별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게임 컨텐츠를 제작하기에 가장 용이한 가상세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메타버스 키워드를 선택하고 해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콘텐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콘텐츠의 제목은 STUP The Truth Seekers로 학술제의 타이틀인 스탠드업의 STUP와 수사관의 컨셉을 합쳐 정했습니다. STUP는 로블록스 기반의 게임 컨텐츠이며 게임 속 배경이 되는 STUP 시티에서는 현재 가짜뉴스의 생성과 유포로 시민들이 불안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플레이어는 직접 가짜뉴스의 진실을 밝혀 도시를 불안감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여러 뉴스와 SNS 컨텐츠에 대한 올바른 수용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저희 컨텐츠의 기획이도는 STUP를 통해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뉴스와 SNS 컨텐츠에 대한 올바른 수용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기대 효과와 동시에 게임이라는 콘텐츠의 오락적 측면, 더불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의 주 사용 연령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오락의 비중에 대한 의논을 오래 진행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청소년과 저학년의 학생들에게
게임의 재미와 다양한 색을 활용한 시각적 자극을 제공함과 동시에 대사를 비롯한 UI를 개발하여 재미 속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STUP 게임은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아까 시청하셨던 집중력 향상 약물에 대한 허위 광고 이야기, 두 번째는 가상화폐 가치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고 이득을 챙긴 회사 이야기, 마지막 에피소드는 언론과 기획사를 둘러싼 유명 아이돌 학폭 논란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른쪽 상단에 비치된 걸 주의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흐름을 크게 제어하고 다른 게임 컨텐츠와의 차별점으로 저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카오스 포인트, 혼돈 수치입니다. 게임이 시작하는 초기에는 혼돈 수치가 빨간색으로 100을 나타내고 하나의 에피소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혼돈 수치가 줄어들며 노란색의 60구간을 지나 마지막 에피소드로 진입하게 되면 검정색 30구간에 진입하여 혼돈 수치가 0이 되면 성공적으로 주인공이 게임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플레이 화면의 캡처본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플레이 러닝타임이 30분이 넘어가 전체를 보여드리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아쉽지만 최대한 캡처본과 상세한 설명으로 대체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처음에 재생해드린 영상의 스테이지들이 진행되는데요. 제약회사로 향한 주인공이 아까 보신 서버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미로 통과를 하고 성공 파악을 위해 레이저를 피해 실험실에 도착하는 스테이지를 통과하도록 개발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의 스크립트 코드 작성이 필요했던 에피소드인데요. 그 예시로 영상 마지막에 나왔던 주인공이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타닥타닥 조작하는 행동을 개발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자막은 조금 유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두뇌와 순발력이 필요로 했다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시각적 질감과 손가락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은 회사의 지시를 따라 여러 가지 거짓 사실을 포함한 뉴스와 SNS 게시글을 유포하고 이를 후회하는 아버지의 쪽지를 발견하고 가상화폐 회사를 찾아가 아버지가 준비해둔 내부 정보와 여론 조작 증거들을 찾아 탈출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경비원의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통과하여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비트코인 회사의 사무실을 미로로 구현해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미니게임으로 재밌게 개발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깜빡이는 블록과 순간이동 발판, 사라지는 계단을 비롯해 점프력 강화 알약 등을 배치하여 소위 말해 점프맵을 구현하고 이를 탈출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를 통과한 주인공은 점프맵의 끝에 위치한 순간이동 포탈을 이용해 언론사로 이동하고 아버지의 자료를 확보하면 두 번째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인 언론사와 유명 연예인 사이의 스토리는 학교에 향한 주인공이 여러 학생들과 유명 연예인의 학폭 사실에 둘러싼 감론을박의 대화 내용들을 듣게 되고 점프맵과 숨겨진 단서 찾기, 마지막 리듬 게임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보 수용 태도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주인공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대화 내용과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기사를 통해 지금까지 에피소드를 거치며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의 작성자는 누구인지, 기사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기사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 밖에 위치한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여러 장애물로 구현된 거대한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고 장애물을 통과해 기사의 작성자가 C일보임을 파악합니다. 이후 학교로 컴백한 주인공은 숨겨진 단서를 찾기 위해 학교를 수색하고 C일보가 C아이돌의 기획사에 결탁하여 편향적인 기사를 작성해왔음을 파악하고 한 유튜버의 영상을 통해 모든 기사가 허위 사실을 담은 C일보의 거짓 기사임을 판단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인 리듬 게임으로 이동한 주인공은 거짓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한 아이들의 신곡에 맞춰 리듬 게임을 진행하며 이들을 응원하고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특히 뉴스나 여러 정보를 접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고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을 아이돌 기사를 예시로 단계별로 짚어주어 교육적인 측면을 챙기고 리듬 게임과 같은 측면을 통해 오락적인 즐거움을 더해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한 노력이 확연히 드러났었던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STUP를 개발하는 과정에 사용된 인공지능 툴과 그 활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계획에 포함되었던 네이버 클로바는 등장인물의 대사 음성 한 줄 한 줄을 추출하여 입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한계점이 많았기 때문에 대사를 UI로 개발하여 화면에 청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메인 스토리라인 형성을 위해 노블 AI에 가짜뉴스, 혼란의 도시, 주인공의 등장, 문제 해결이라는 간단한 영어 단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산출된 산출물로 수사관인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고 언론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한다는 플롯을 얻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GPT의 루어 스크립트 학습량이 파이썬을 비롯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적어 원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수용하는 코드를 얻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문법을 학습하는 과정에 활용하고 기능의 구현에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자료에서 조언을 받고 조언들끼리 직접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STP의 자격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정 중 앞서 말씀드린 교육적 측면과 오락적 측면의 비중을 고려한 일정과 맵 제작, 미니게임 제작이 가장 오래 걸렸으며 루아 스크립트라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학습하면서 워크스페이스라는 하나의 작업대에서 다인원이 작업하였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개발 일정을 거치면서 코드의 유지 보수와 다양한 정리,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조의 역할 분담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역할 분담은 개발, 시나리오 작성, 기획서 작성, 발표, AI 툴 활용으로 나누어서 분업을 하였고요. 10조 조원 모두에게 처음 만나 짧은 시간임에도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스탠드업 심사위원분들과 운영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긴 발표 들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은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 있고 로블록스에 스탠드업 _10 검색하시면 플레이할 수 있으니 한 번씩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